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전이 바뀌면서 좀 변경사항이 생긴 부분을 적용을 해서요. 제가 파일을 새로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드렸던 파일은 폐기하시고요. 새로 드린 파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단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가 또 들어갑니다. 프롭타입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프로젝트 가동하시기 전에 yan add 명령어로 이 패키지를 새로 설치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미 가동 중이시라면 컨트롤 C 누르시면은 이제 명령 프롬프트에서 컨트롤 C 누르시면 가동 중인 그 리액트가 이제 가동 중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설치하시고 다시 가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단어는 4개의 예제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myprops, myproptypes, mychildren, 그리고 요 3가지 내용을 정리한 샘플 데모 페이지입니다. index.js에서 react router DOM 얘를 사용해서 브라우저 라우터 걸었고요. 요 패턴은 앞으로 예제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거의 안 바뀔 거예요. 최소한 11단원까지는 계속 index.js는 똑같을 거예요. 10단원, 11단원 정도까지는요. 계속 동일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app.js에서 페이지를 이렇게 라우팅하는 처리도 계속 동일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이 하위 페이지별로 그 단원에서 처리하는 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myprops입니다. 자, myprops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index.js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하위 컴포넌트를 하나 정의한 다음에 3번 재사용을 해놨어요. 리액트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나만의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가 HTML 태그 같은 개념이니까 우리 HTML 태그의 속성도 사용하잖아요. 내가 만든 컴포넌트에 전달하는 속성들을 프로퍼티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퍼티들 줄여서 이제 props라고 단원 이름을 정한 겁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그냥 아무런 속성값 없이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name과 age라는 2개의 속성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할 수 있는 속성은 그냥 마음대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속성 전달하는데 어떤 제약은 없어요. 그냥 마음껏 전달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문자열을 제외한 문자열 외에는 중괄호로 감싸셔야 돼요. JSX 안에서 주석은요, 중괄호로 감싼 슬래시의 별표를 표시합니다. 컴포넌트의 속성은 의미로 전달 가능해요. 문자열을 제외한 타입은 중괄호로 감싸셔야 돼요. 자, 그럼 myprops 서브를 열어볼게요.
상위 컴포넌트로부터 속성 값을 전달받는 컴포넌트입니다. 함수 정의 시 props라는 파라미터를 정의하면 props 안에 상위 컴포넌트가 전달한 속성 값들이 JSON 형태로 묶여서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요 props를 지금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를 전달할 때는 아무런 속성도 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첫 번째를 전달할 땐 JSON이 비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props.name과 props.age도 들어있질 않겠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값들에 대한 타입을 확인했으므로 undefined가 표시됩니다. 두 번째는 name과 age를 전달했는데 전부 따옴표로 감쌌죠. name과 age가 전부 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전달이 됐고요. 마지막은 age를 중괄호로 감쌌죠. 그래서 얘는 넘버 타입으로 전달이 됐어요. 보낼 때는 아무거나 보내셔도 돼요. 받는 쪽에서 안 받으면 그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값들을 출력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컴포넌트는 보낸 게 없으니까 그 자리에 출력되는 값이 없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출력이 되죠. 자, 이게 props의 기본 형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my prop types로 넘어가 볼게요. 자, name, age, hobby.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었어요. my prop type 서브라고 해서요. 자, 첫 번째 거는 age를 숫자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21살이라고 문자열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합이라는 속성이 없죠. 자, 요 예제에서는요, props의 기본값과 데이터 타입을 설정하기 위한 예제예요. 자, 그럼 my prop types 서브로 넘어가 볼게요. 속성 값들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 prop types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props를 받을 때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예제대로 보면은 전달되는 속성 값들이 전부 JSON으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전달하는 값들이요. 자, 요 속성 값들이 싹 다 props라고 하는 JSON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요 props가 JSON 열고 name은 땡땡, age는 땡땡, hobby는 땡땡, 뭐 이런 식으로 JSON 객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JSON에 있는 값들을 구조분해해서 name과 age와 hobby라는 독립적인 변수로 뽑아내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출력할 때 name과 age, 밑에 코드 잘렸는데 hobby 그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액트 코드 중에 또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요. 그럼 요 props 변수 빼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파라미터를 구조분해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축약된 문법들이 리액트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제가 밑에 있는 코드를 잠깐 지워봤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실행했을 때 값을 출력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 프롭타입스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사용 방법은요, 함수 컴포넌트 이름을 적어주고 이 뒤에 프롭타입스라는 속성으로 내가 전달받는 프롭스 값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잡아주는 겁니다. 프롭타입스.string, 프롭타입스.number, 프롭타입스.string.isRequired까지 붙이면 얘는 필수가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은 string, number, boolean. 그 밖에 나머지는 오브젝트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패턴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여기 제가 레퍼런스 페이지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 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롭 타입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문제로 표시가 되네요. 원래 여기 콘솔에 데이터 타입이 안 맞는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이 프롭 타입스 예제는 지금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리액트 19 버전이거든요. 버전업 된 지 며칠 안 되는 버전인데 지금 이 라이브러리가 외부 라이브러리가 지금 반응을 안 해요. 이 19 버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요번 예제에서는 배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을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정의된 데이터 타입과 맞지 않는 값이 전달됐을 때 여기에 그 브라우저 콘솔에 노란색으로 경고 메시지가 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기능인데 이게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제를 해야 될 거. 일단은 요번 단원에서는 이렇게만 작동합니다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마지막 항목 보면은 합이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가 마지막 요소에는 전달이 안 됐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때 합의가 있을 때만 출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가 지금 출력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자,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예제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children입니다. children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을 뜻합니다. my children sub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props 값으로 칼라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뭔가 내용을 주고 있죠. 네. 그럼 my children 서브에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먼저 칼라 프롭스 하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children 입니다.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로 전달되는 내용을 children이라 합니다. 이 children은 프롭스 객체의 항상 맨 마지막 속성으로 전달되고요. 이름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달했던 요 칼라 값을 폰트 태그에 사용을 했고요. 요 children 값을 요 안에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children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전달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 props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 예제를 한번 준비해 볼게요. 간단한 성적표 예제인데요.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는 아직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레이드 데이터라고 하는 제이슨 파일을 하나 준비했고요. 이 파일은 제가 src 안에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제가 소스 파일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이드 테이블에서 이 파일을 참조하려면 일단 상위 폴더로 한번 올라가서 페이지스로 간 다음에 상위로 한번 또 들어간 다음에 데이터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점점슬래시 데이터 밑에 그레이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레이드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왔는데 얘를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일단 테이블 태그 정의했고요. 주어진 데이터에는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점수만 있습니다. 테이블에선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총점 평균. 데이터에 과학 점수도 있나봐요. 어떤 애들은 과학 점수를 포함하고요. 중간중간에 좀 빠져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일부러 짝을 좀 안 맞춰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행이 완전체요. 국, 영, 수, 과. 두 번째 행은 영어가 없고요. 세 번째는 있고 네 번째는 과학이 없고요. 다섯 번째는 수학이 없어요. 자, 이렇게 테이블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은 이 주어진 데이터가 일단 배열이잖아요. 그레이드 데이터가 배열이죠. 네, 얘를 익스포트 내보내기 시켰습니다. 자, 그럼 t바디 안에서요. 그레이드 데이터.map으로 함수를 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v 하나가 요 한 줄이 되겠죠.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요 중괄호 안은 이 함수의 콜백 함수의 구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괄호 안에서는 또 일반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if, for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석 스타일도 이렇게 바뀌어요. 자, 여기서
그레이드 아이템을 부르는데 일단은 반복문 안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키 프로퍼티 들어가야 되고요. 고유값이어야 되니까 인덱스 번호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아이템한테 네임, 레벨,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대해서 이 제이슨 객체가 갖고 있는 값들을 각각 넘겼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전부 완전체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데이터는 아까 과목별로 하나씩 빠져 있는 것도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처리하는 그레이드 아이템으로 갈게요. 이름, 학년, 성별, 그 다음에 기본값을 정의한 프롭스입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 함수 정의할 때 함수 파라미터가 기본값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값을 정의해 놓으면 해당 프롭스의 값이 없을 때 얘네들을 대신 쓰는 거예요. 자, 일단 함수 아니니까 원하는 로직 처리할 수 있겠죠. 네 과목 더해서 합계 구하고요. 합계를 4로 나눠서 평균 구했습니다. 그래서 tr 태그 하나를 리턴해 주면 요 덩어리를 상위 컴포넌트에서 이제 어디갔어? 상위 컴포넌트에서 그레이드 아이템이란 단위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만든 tr 태그 덩어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액트의 핵심은 명확해요. 태그 덩어리를 만드는 자바스크립트예요. 태그를 만드는 거니까 속성과 그 다음에 시작 태그, 끝 태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리액트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은 다음 주에 CSS 적용하는 법까지 정리하면 바로 이제 데모 페이지 제작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프롭타입스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현재 버전에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덜어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은 시간 내용 정리하시고요. 정리 다 되시면 40분 이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